생생한 뉴스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녹취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진술 번복, 변호인 선임 논란 등이 있었는데 오늘 진술서가 추가로 공개됐더라고요. 진술서라기보다는 아주 간략한 그 옥중 서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표현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옥중 서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그러니까 자발성,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적 고려를 제외하고 혼자 스스로 쓴 자발성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이제 구속된 상태니까요. 네.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를 연결한 사실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술했던 거랑 또 달라지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팔로우를 한 기자들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뭐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왜 또 바꿨어? 왜 허위서 진술을 했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인이 그 심경 토로를 합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체포된 다음에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조사를 받았고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말고 별건으로 해서 당신 또 구속할 거야 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고 이것은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사과하고 앞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경기도 의원인 민주당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그러니까 계속 있었잖아요. 변호사가 네.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새로 변론을 맡게 됐는데 검찰 신문조서 증거 부동의 인부서를 재판부에 오늘 제출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률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검찰에 이제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롭게 변경된 그 형사소송법상 그 실제로 증거 동의를 그 재판 과정에서 해야 돼요. 피고가 됐든 피고의 변호인이 됐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정 형소법상. 그래서 관련해서 부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받았던 신문 조서는 증거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실제로 검찰이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그동안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것 때문에 재판부가 이 옥중 서신을 증거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보면 다 재판정에서 부인이 정신 차려.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이제 그래서 부인이 오히려 네. 이 재판에 돕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형태 변호사가 한 번 또 이 재판 이상하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 재판 불성립이다. 그래서 또 이제 사임하고. 네. 하여튼 두 차례의 그런 소동 끝에 재판이 계속 공전되다가 중간에 국선 변호인도 들어갔다가 아니다 다시 사선 변호인 선임하겠다,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다, 민변도 갔다가 누구도 갔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광민 변호사가 이 변론을 맡게 됐고 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재판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있는데 김광민 변호사가 이 옥중 편지를 읽고 이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을 한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 7월 중순
처음에 검찰발 언론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뭐를 그 800만 불 가운데 500만 불은 스마트폰 비용이고 네. 이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다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관련 내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 직후에 첫 번째 옥중 편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부인하는 내용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8월 23일에는 그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고 나와서 모두 세 가지 입장을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는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한 바 없었다. 두 번째는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은 허구다. 세 번째, 향후 재판에서 김성태 회장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바 있고 네. 이어서 9월 7일 오늘 두 번째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세 차례의 내용이 모두 일관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판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요건으로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네.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사건 정통한 관계자한테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네. 다른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진술을 바꾸지 않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을 이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불성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찰이 굉장히 난감해졌고 그리고 이제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관련된 막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 쥔카드가 없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대북 송금 사건도 변호사비 대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문제가 네. 커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기소도 안 하고 넘어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뭘 물을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녹음 파일이 하나 또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그 내용에 보면 전반적인 상황은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갑자기 급변침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최근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신봉수 새로 수원지검장이 왔는데 전략을 엄청 세게 짤 거다라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습니다. 예. 또 토요일 날 눈과 귀가 수원지검으로 쏠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탐사라는 매체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입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자기가 더 싫어한다. 이준석 뭐 까불어도 3개월짜리다. 이런 발언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그날 밤에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제 더 탐사가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접속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의 육성 녹음이 그냥 여과 없이 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난 그 국민의힘 연찬회 때 하셨던 말투하고 너무 똑같아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 녹음 파일을 들은 다수의 기자들이 이건 대통령이 맞다. 무슨 뭐 다른 대역을 썼다거나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예, 일각에서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니냐. 그러니까요. AI 얘기까지도 AI다 나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건데 내용이 굉장히 신랄합니다. 그 뭐 제가 사실은 좀 면구스러워서 제가 다 옮기기가 어려운 정도의 아주 그 직격이 많아서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접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국민의힘을 접수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국민의힘이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걸 어디 뭐 쥐약 먹은 놈들로 이런 표현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할 네. 게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뭐 갖다 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뭐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귀찮다. 그리고 어쨌든 당원들이 이제 국민의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이 국민의힘을 접수를 해서 이게 지금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뭐 이런 얘기를 쭉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또 반감도 있어요. 지금 네. 뭐 이 X들이 180석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조기 입당을 했다면 전체 101명 가운데 80명은 줄을 세웠고 이준석이도 당선을 안 시켰다. 그리고 국민의힘 제가 선생님보다 더 싫어합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더 싫어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민주당이 내로남불로 이렇게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싸웠냐. 나 혼자 싸울 때 안 싸웠다. 이제 이런 뭐 비토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조용해요. 국민의힘이. 이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 뭐 더 시끄러워졌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데 뭐 전혀 얘기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점이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 국민통합위원회 만들어질 무렵에 당시에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고민 중이다라는 소문이 정치권에 돌았었어요. 근데 예. 그때 당시 아니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됐고 당에 입당하신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무슨 창당을 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아무도 안 믿었죠. 네. 저도 믿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기자는 또 의심을 하고 취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를 막 했는데 그림이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지지도가 막 높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뭘 하려면 일단 40%를 찍고 그 다음부터 뭐 당을 창당하든 새롭게 그렇게 구성을 정석으로 하든 여겨졌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 파다했는데 이 녹음 파일을 보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어찌 보자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녹음 파일이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생각한 부분 이제 여기 드러나 있는데 근데 이 녹음 파일 진위 여부는 뭐 확실하다고 봐도 될까요? 하도 요즘은 네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그렇죠. 심정으로 맞습니다. 팩트 체크가 워낙 중요한 예. 상황이어서요. 일단 대통령실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순방 중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실시간으로 대통령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 그 앞서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뭐 엄청난 공방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아주 작은 팩트를 가지고도 기자와 정부 당국자들하고 상당한 실랑이를 하고 네. 막 그랬었는데 그런 언론 자유가 상당히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잘 묻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문제가 생길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는 방식의 자기 검열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때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상당히 위기다라는 얘기가 언론계 안에서부터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후보도 아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하기도 전이고 이게 네. 사인 간의 어떻게 보면 대화를 녹음해서 개별적으로 그냥 튼 건데 동의 없이 튼 거 아니냐.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비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자 간의 녹음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리는 소문으로는 상당히 격노하셨다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는 들리고 있고요. 이후에 대통령실이 어쨌든 순방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불안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 사실 원래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KBS, MBC 공영방송들이 오전만 하더라도 다 보도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후 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 4시 넘었으니까 마감을 막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녹음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녹음한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좀 움츠러든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움츠러들어 있고요. 느껴지는 그리고 사실은 상황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초반에 그 나토 순방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당시에 MBC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네. 대통령실 안에서 취재 기자가 뭐 하여간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전용기를 안 태우는 결정을 그런 일도 했습니다. 있었죠. 역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취재 가는데 대통령 순방 취재를 가는데 전용기를 안 태우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항기 타고 따로 갔잖아요. 따로 갔잖아요. 한겨레 경향도 따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비행기도 못 탔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 공식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일본도 네. 해주고 미국도 해주고 다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기자 둘을 별도로 불러서 1시간가량 따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죠. 이게 말이 되냐. 공식 브리핑은 안 하고 기자 둘만 따로 딱 데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아니, 평소에 친했던 사람이고 뭐 그런 얘기 안 했다. 이제 이런 게 대통령실의 브리핑이었는데 뭐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용기는요,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공적인 공간이죠. 공적인 공간이고 사무의 공간이고 이건 국민 세금입니다. 그러면 공적 역할에 맞는 사무를 해야 옳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 국민이 알아야 되는 어떤 순방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 설명은 따로 그냥 자료로 내고 대통령이 그냥 지금 대통령이 또 마침 해외 순방 중인데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공개돼서 이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네. 요 녹취록 중에서 좀 살펴볼 부분들 몇 가지 좀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정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수사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놈들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러면서 폄훼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권 정치인에 대한 존중은 없다. 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겉으로야 뭐 네네 의원님 뭐 이렇게 하지만 이분의 평소의 생각은 이놈들이다. 내면의 진심에는 네. 이렇게 인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언어 자체가 굉장히 거칠다. 그러니까요. 이게 방송에 품격을- 나가도 되나 싶은 정도의 단어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품격을 잃은 그런 네. 단어 사용이 많습니다. 뭐 계속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접수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어제 그 검찰과 관련된 뭐 여러 관계자들 취재를 했는데요.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의 언어가 그냥 그대로 투영됐던 거 아닌가. 물론 그때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고 야인 시절이고 검찰총장을 마무리한 고 무렵인 걸로 보여요. 날짜가 네. 특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발언들도 눈에 띄었어요. 네. 그래서 뭐 3개월짜리 대표 이런 것들. 오늘 인천대에서 강연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막 물었어요. 그거 들으셨냐, 뭐 어떻게 느끼냐 해서 백브리핑을 한 모양인데 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하더군요. 첫 번째는 일부에서는 더 탐사라는 매체가 이 회사가 그 청담동 술자리 파문에 했던 그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이 매체가 다소 신빙성에 의심 가는 그런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적어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 육성임은 맞아 보인다. 맞는다라는 하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네. 보인다라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담았습니다.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상당히 문제적 발언들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입당한 이후에 이준석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정당화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입당하기 전부터 석 달짜리다. 내가 들어가면 네. 접수하면 그냥 다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미 사실상 그런 입장을 정하고 대표를 정리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하고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모든 변명들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녹취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리따봉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또 합리화하기 위한 또 다른 무리수를 두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윤핵관 얘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형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윤핵관 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대통령은 괜찮은데 주변에서 윤핵관들이 대통령께 보고를 이상한 방식으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서 혹은 당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 하고 아니냐. 있다라는 얘기를 기자들한테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윤핵관 문제론을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녹취를 통해서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대통령 스스로 갖고 있던 인식이었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개 사과를 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사적인 대화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적인 대화고 그걸 왜 틀었냐.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틀었어야 됐냐라는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국익이라는 국익 훼손이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언론의 본령은요.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판단도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봐주기를 하다가는 100%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자들은 아는 대로 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녹취록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방송 1시간 전에 공개된 녹취록 뉴스타파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했던 그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는데 네. 여당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요. 오늘 제가 오후 5시 42분에 속보가 나온 걸 봤는데 이 김만배 인터뷰는 대선 개입이고 배후를 밝히겠다면서 특별수사팀 구성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예. 검사가요. 1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예. 큰 수사팀.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유명한 강백신 검사입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오늘 그 뉴스타파 측에서 모두 72분 가량 되는 그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전부를 다 공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녹음 시간이 없어서 녹음은 못 듣고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봤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기획된 허위 인터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예. 대선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사람을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재명 그 대통령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조작해서 허위로 한 인터뷰다. 그게 검찰의 주장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아니 이건 여권의 주장이기도 네. 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살벌한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 되자마자 6시 4분께 모든 기자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72분 김만배 인터뷰 보니 대선 공작 대화는 없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 다 한국일보 출신이에요. 예. 그 저 신학림 전 그 언론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은 84년 입사고요. 1984년. 예. 그리고 이 김만배 씨는 92년 입사입니다. 그러니까 8년 선배예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저 누굽니까 신학림 위원장이 1993년도에 언론노련 그 위원장을 하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그 이제 한국일보 노조를 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막역한 선후배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김만배 씨는 무슨 다른 회사로 뭐 이적도 하고 머니투데이도 있고 뭐 등등 네. 하고 또 이양 그저 누굽니까 신학림 위원장은 언론노조 운동으로 빠지고 그래서 연락을 네. 안 하다가 이게 대장동 사건이 뜨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언론인 모 씨라고 나왔지 김만배라고 특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신학림 위원장은 기자 출신이니까 이제 초기에 발달해서 이거 뭐지 취재를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022년 8월 31일 경에 경기도의 한 매체에서 요 대장동 사건이 첫 보도가 되고 예. 그리고 나서 9월 초에 이게 막 이슈가 되니까 신학림 위원장이 부고 기사를 찾아요. 그래서 예. 김만배 씨 붙인 부고 기사에 거기 가족 연락처가 나오잖아요. 네. 그 가족 연락처를 보고 김만배 씨를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9월 15일 날 성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요. 20년 만에. 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쭉 보니까
형이에요, 호칭이. 아우, 형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에요. 되게 뭐 막역해 이러면서 보였어요. 되게 막역해 보이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제가 받은 느낌은 72분간의 대장동 수업이에요. 대장동 일타 강사 김만배 씨의 대장동 클래스 뭐 이런 느낌의 설명을 해줘요. 숫자까지 붙여서 뭐 설명을 숫자까지 하더라고요. 쫙 설명을 하고 1, 2, 3, 4, 5 뭐 네. 하고 뭐 화천대유가 어떻게 된 네. 거고 그러니까 뭐 내가 주역을 했잖아. 네. 막 이러면서 또 막 설명하고 또 이 신학림 위원장이 혼맥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나가다가 많이 잡혀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앉아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막 이러면서 후배들한테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그런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뭐 이 사건을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항상 이 혼맥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역시나 이 72분의 대화 속에서도 김만배 씨가 어느 기업을 얘기하면 그게 어느 회사하고 누구랑 연관된 스토리가 다 거 쫙 나요. 나오더라고요. 1923년부터 네. 나옵니다. 뭐 DJ가 뭐 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무슨 대선 기획용 인터뷰라고 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좀 어렵다.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뭐 저기 특별수사팀까지 꾸려가지고 배후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네.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기자들이 판단한 바로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뭐 예컨대 이걸 해가지고 이재명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재명에 대한 육두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민간업자들한테 전부 돈을 물리고 그러니까 공영개발하면서 민간업자들한테 돈을 물리고 실제로 성남시는 피해가 없도록 설계를 했다. 아주 네. 나쁜 X다. 막 그러면서 육두문자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라고 막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편이다 또 이렇게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뉴스타파는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보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책 3권에 1억 6,500을 받았고 그게 뭐 김만배 씨가 오늘 그 자정 넘어서 출소한 직후에 기자들의 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뭐 예술 작품 얘기를 했잖아요. 언급을 하면서 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는 인정합니다. 이제 신랑님 위원장의 어떤 혼맥에 대해서는 엄청난 전문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온 군데를 다니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네. 늘 백팩 메고 다니면서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 진짜 언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배시고 그래서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책값 한 권에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렇습니다. 돈을. 이거는 사실 언론본법에 맞지 않고 네. 언론 윤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것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게 네. 제 생각입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어제 출소하면서 한 얘기 중에 저 굉장히 기자로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당시에 그러니까 신학림 위원장은 김만배를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한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후배인데. 예. 근데 김만배 씨는 20년 만에 만난 선배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녹음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녹음한 데 대해서는 신학림 선배가 본인에게 사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와, 저도 후배들 만날 때 이제 너 녹음하니? 근데 기자들은 워낙 녹음을 또 많이 하고 나중에 이걸 풀어서 기사를 쓰기 기사로 때문에 쓰기도 하죠. 정말 몰랐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 녹음 파일 가운데 형 이거 쓰면 안 돼. 형 이거 절대 알려주면 안 돼. 그런 얘기는 형 이거 기사 쓰면 안 돼. 이제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결국 기사에 썼죠. 네. 알겠습니다. 취재 파일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